안녕하세요. 지방경험 수강생 여러분. 앞서 수업 시간에 공지된 바와 같이 그 다음 수업은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학과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뭐 이렇게 참여했다는 그 증명서 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수업 이후에 요거 이제 수강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퀴즈를 이제 LMS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LMS에 그 올라간 거에 답변을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출석으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지금 선거제도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만나서 이제 끝을 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온라인 수업 주제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선거구제도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구 얘기는 이미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미 여기 뭐 고학년들 수업이기 때문에 1학년들이 아니고요. 선거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특히 국회의원 선거 혹은 뭐 지방의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되면, 예, 선거구가 나눠져 있고 그 선거구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등록 수리가 되어 있고, 이제 뭐 일정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투표행위를 하죠. 이제 물론 지방선거도 이제 사전 투표할 수 있고, 타 지역에 있어도 이제 그뭐 지역의 주민이 입증이 되면 그 지방선거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구가 있는데, 이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 부분이 그 지방선거에서 사람을 뽑는 그 행정구역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이제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규정을 많이 준용을 해요. 준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의 군들을 모아서, 인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들을 모아서 이제 그 여러 개의 군에서 국회의원을 한 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에서 한 명이 선출되지만 강남구에 그 선거구가 가볼 요령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3명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구 나누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단체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구역을 규정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뽑지만, 국회의원 선거 혹은 지방의원 선거는 그렇게 행정구역도 중요하지만 그 나름의 기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선거구를 나누게 됩니다. 뭐 하나씩 보게 되면 여기 대선거구, 소선거구, 중선거 구제가 나와 있는데, 대선거구하고 중선거구는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 대선거구하고 중선거구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 소선거구제하고 혹은 중 혹은 대선거구제의 차이점을 보면 되는데,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저기 한 명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국회의원 선거가 소선거구제의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자치단체장은 당연히 소선거구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대구광역시장을 뽑는데 2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대구광역시 내에서. 마찬가지로 경상북 도지사를 뽑는데, 예, 마찬가지로 도지사를 2분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장 합법적으로 다득표한 사람을, 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제 선출하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선거구제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특정된 선거구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중선거구제는 혹은 대선거구제는 이제 뭐냐면, 선거구를 좀 더 크게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냐면 승자 독식 한 명만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규정하에 따라 2명, 3명을 2등, 3등까지도 이제, 예, 중앙 정치 무대 혹은 지방 정치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좀 더 보면 지방선거구에서 선거구제 구분 보면, 예, 소선거구는 1인의 당선인, 중선거구는 2인 이상, 뭐 대선거구도 비슷합니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당 당선인 수를 정하는 권한은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니까 지방이 결정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정하게 되면 서로 이제 그 의견 충돌 시 갈등도 봉합하기 어렵고요. 그 의견 조정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중앙정치권, 특히 이제 선거구획정부는, 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행사를 하죠. 국회가. 예, 국회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요. 자기들도 선거구가 있는데 자기들 선거구 획정도 자기들 해요. 예. 뭐 그 부분들이 이제 법적 법률 그
법률이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을 하고 선거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다 법률 정해 선거법 관련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자기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이제 정치할 무대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죠. 물론 지방의 선거구, 행정구역 획정도 이제 선거구 획정도 이제 국회의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주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행사하게 되죠. 예. 다음으로 이제 뭐 대선거구가 좋냐? 아니면 소선거구, 그러니까 중이나 대선거구제 혹은 소선거구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먼저 대선거구를 지금 이제 주장하는 경우 이게 왜 필요한지. 근데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중대 선거구를 규정한 경우도 있어요. 지방의 의원이 그렇습니다. 기초지방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뭐 두 명이나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뽑히는 경우도 많아요. 한 명이 뽑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광역 지방의 의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로 거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만 뽑히게 돼요. 뽑히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일단은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 정치적 논리. 그리고 이제 특히 대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여러 사람의 정치인을 배출하자는 주장은 사실은 그 정치 세력 중에 이제 그 좀 정치적으로 약한 집단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죠.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예.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대 선거구제를 옹호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 대선거구제는 지방정부 전체 꽤 넓은 지역을 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그 소지역주의 내지 소지역 이기주의 방지.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만 뽑게 되면 예, 그 이항에 나와 있는 대로 최다 득표자 한 1인만 당선되기 때문에 상대로 사표가 발생하죠. 극단적인 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지역구에서 이제 광역 지방의 의원을 뽑는데 50.1대 49.9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한 표라도 더 얻은 50.1을 받은 광역의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고 49.9를 이제 얻은 사람은 석패, 아깝게 패하게 되겠지만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을 보면 그 떨어진 그 지역 지방의 의원의 의견도 따르고 그 사람의 그 공약을 동조하고 그 사람의 정책을 동조하는 사람이 5대5, 50%가 있는 거예요. 그 50%가. 근데 이게 딱 한 사람만 뽑게 되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 상대방 49.9를 지지했던 사람의 그 의견이 많이 무시가 되고 물론 이제 당선된 사람이 그 49.9를 얻어서 패한 사람의 정책이라든가 공약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사실이에요. 그거 무시하기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사표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의 기능, 본래 목적과 지방정부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거의 기능은 이제 뭐냐면 그 다수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한 대표를 뽑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사람을 뽑는 상황에서 표 차이가 근소하게 났다고 한다면 그 근소하게 진 쪽의 의견이라든가 의중은 상대적으로 무시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 대선거구를 중대 선거구를 도입하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 그리고 또 이런 그 근소한 차이만도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특정 우리나라의 두 군데 지역이죠.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당정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 뭐 크게 말씀 안 드려도 뭐 이게 경상도 지역이랑 전라도 지역인데 이쪽에서도 그럼 근데 그 항상 지기만 하는 소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세력 인사들이 있을 거고요. 저쪽 전라도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쪽에도 이제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선거만 하면 구조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의 그 정치적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성향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명이 아닌 그 여러 명을 한 번에 뽑을 수 있게 선거구제도 확장을 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 보시면 소선거구제는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 정치인들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한 사람만 딱 뽑으니까. 근데 이제 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그 정책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 다양한 정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예, 그 정치의 길 아니면 행정의 길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시에도 나와 있지만 정치 신인이 저기 들어가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고 활동이 빈번한 사람 아니면 중앙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될 공산이 크지만 여러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두 명, 세 명의 당선인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력 떨어지지만 비교적 신선한 정치 신인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쵸. 그다음에 여성과 소수정당 출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철저히 배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지역, 그러니까 지역색이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만 뽑는 소선거구제 시스템에서는 맨날 하던 사람, 하던 당이 당의 당선인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내에서 다른 정치적 성향, 다른 정책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같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사회가 건전해지고 지방 행정, 뭐 지방 자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수도권에서도 대선거구제장, 중대선거구제장이 나올 수 있는 말인 게 뭐냐면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이 보면은 그냥 근소한 차이로 1, 2등이 나뉘면서 떨어져요. 너무 아깝잖아요. 사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좀 넓게 가져가면서 여러 사람의 당선인을 내보자 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 자, 소선거구제, 그럼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 그 흑인과 같은 소수 집단 당선 가능성이 대선거구제는 낮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 아무리 선거구를 넓혀도 그냥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거구제를 작게 작게 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수의 사회적 약자라든가 인종 집단이 모여 사는 커뮤니티나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구를 쪼개주게 되면 이 소수 집단 대표도 당선이 가능해요. 이거 미국적인 얘기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오히려 중대 선거를 해야 이렇게 소수 집단이 정치 활동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랑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A는요. 예. 그리고 B는 이제 당해 선거구 출신 정치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관심도 유발. 한 사람만 당선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심도 굉장히 크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관심이 고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 여러 사람이 뽑힌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한 지역구에 선거구에서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할 확률이 커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뽑힌다 그러면 뭐냐면 서로 이제 그 선거에 나온 그 후보들 간의 집단 연행, 그러니까 각자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하고 정치적 관심이 이론적으로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이 보다 빈번하여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보자를 인식하고 후보자의 공약도 파악할 수 있죠. 왜? 소선거구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에 소가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 작은 지역, 넓지 않은 지역 내에서 많지 않은 어느 정도 인구 규제가 인구의 그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동의하기가 너무 힘든 게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눠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소선거구라고 해서 이게 그 선거구가 좁은 게 아니에요. 좁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구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제 매번 그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기준이 이제 조금씩 별로 크게 변하지는 않은데 인구 기준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 명 배출하려면 한 선거구에서 그 지역의 인구가 지역 범인의 인구가 13만 6,600명 이상이 돼야 돼요. 지난번 국회 선거 기준입니다. 이렇게 13만 6,600명의 인구가 되게 지역을 묶어야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7만 3천 명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나눌 수가 있어요. 특정 지역에 원래 한 지역구의 인구가 27만 명이었는데 인구 통계조사 다시 해보니까 27만 5천 명이 됐다. 그러면 그 지역은 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 국회의원이 두 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인구가 특정 지역구가 13만 6,600명이었는데 이번에 인구조사해 보니까 13만 6,600명 이하로 떨어졌어. 그러면 그 지역을 다른 지역과 통합해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통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구 기준 보면 그래 인구 기준으로 보니까 13만 6,600명에서 27만 명 사이, 그러니까 13만 명에서 27만 명 사이의 작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되겠구나. 이게 맞는 것 같네? 그래, 크지도 않은 지역이니까 유권자들이 그 지역의 후보로 파악하기 쉽고, 그 다음에 그 정치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온 후보자들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파고드는 정치운동, 선거 유세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서울하고 강원도로 봅시다. 서울은 예, 국회의원 의석수가 48석이에요. 지난번 기준으로 48석이고요. 강원도는 네, 8석입니다. 근데 면적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강원도가 넓습니까? 서울이 넓습니까? 말해 뭐예요? 강원도 겁나 넓죠. 예, 강원도 겁나 넓어요. 찾아보니까 강원도는 전체 면적이 16,830제곱킬로미터래요. 아, 감이 안 와요. 모르겠어요. 그냥 넓어. 서울은요, 605예요. 605제곱킬로미터. 몇 배 차이예요? 몇 배 차이인지, 뭐, 저기, 한 30배 차이 나나? 30배. 그쵸.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 서울시가 한 30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면적으로 하면 서울이 48개니까 48 곱하기 30 해야 되잖아. 그런가요? 아니야. 실제로는 저기 서울시의 국회의원 수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극적으로 보면 그 강원도 지역구 중에 홍천군, 횡성군, 영월, 평창 네 군데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지역을 묶어서 국회의원이 한 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넓이가 5,410제곱킬로미터야. 예. 서울의 9배예요, 9배. 서울보다 9배 넓은 지역의 면적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야만 아까 인구 기준이 13만 6,600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말이 소선국이지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5,41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지역을 얼마나 직접 발로 뛰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저기 유리한 점으로 예. 그다음에 접촉면은 비교적 접촉하기 쉽다고 나와 있어요. 유권자와 선거운동하는 정치인 간의 접촉이 쉬울 거라고 나와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넓은 지역구 내에서 가능할까요? 한 번 보기도 힘들 겁니다. 한 번 특정 지역 방문하기 힘들 거예요. 겁나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인구 기준으로 이제 선거구가 획정되는 방식에서는 소선거구제라고 하더라도 결코 지역구가 작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을 받을 만한 게 뭐예요? 강원도나 뭐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의 지방에 있는 도들이 항상 얘기하죠. 왜 꼭 인구 기준으로만 국회의원 수를 뽑냐? 면적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은 48석이나 되고, 예. 서울은 뭐 강남 같은 경우에 가불명 3명이나 나오잖아요. 물론 인구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니까 나오지만, 강원도는 인구가 적어서. 이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 강원도 전체 내 인구가 140만 밖에 안 돼요. 예. 서울은 면적이 훨씬 작지만 네, 천만 서울 950만 6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로 하니까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예, 소선거구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근데 현실적인 이유로 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왜 소선거구제를 집착을 할까요? 정치 집단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예, 잘게 잘게 쪼개서 당선자를 한 명만 내는 시스템이 서로 여당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그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게 다 유리해요. 자기들의 그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 본질에서 굳이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까지 다른 당적을 가진 후보자들을 배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쪽에 있는 전라남북도 지역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대구 경북에서 유리한 위치, 대구 경북 경남 유리한 위치 점거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예, 예, 자기가 유리하다는 지역에서 다른 그 반대당의 경쟁당의 후보가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걸 서로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른 나라는 한국과 같이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데이터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요. 예.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이 지방정부의 자율성, 지방자치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정부가 뭐 연방정부에 대들잖아요. 뭐 지금 트럼프 정부 시대 보면, 예. 그러니까 트럼프 연방정부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의 말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막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막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표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정부의 선거구제는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인구 기준으로 쭉 본 거예요. 예, 미국인데 인구가 2만 5천에서 한 6만, 그 다음에 7만에서 20만, 그 다음에 인구 20만 이상 이렇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 각자 다 달라요.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 대선거구가 보면 인구가 비교적 작은 지역, 2만 5천에서 7만 인 경우에는 선거구를 쪼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를 정치 당선시키는 제도를 한 48.9%, 50% 가까이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선거구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반대로 인구가 증가해서 인구 20만 이상으로 가면 이제 선거구를 쪼개는 걸 선호하죠. 쪼개고 소선거구제가 이제 반대로 46% 가까이 돼요. 그리고 대선거구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성을 갖고 운영을 하고 대체적인 경향을 보면 예, 인구가 작은 중소규모의 도시에서는 이제 한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 선거구로 정한 곳에서 그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뽑는 대선거구제를 운영하는 반면에 인구가 많은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구 잘게 쪼개서 그냥 한 명의 당선인을 내는 방식의 선거구제를 이제 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이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은 대부분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짧게 쪼개서 이제 한 명의 당선인을 내는 소선거구제를 운영하지만 이제 뭐 중선거구도 혼용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한국의 선거제도를 좀 보시죠. 한국은 이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그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구역에 맞춰서 되죠.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시 바꾸지 않습니다. 뭐, 예. 뭐, 그냥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수원시, 안산시, 뭐 통영시, 거제시, 뭐 상주시, 이런 시에 그냥 시장을 뽑고, 군수를 뽑고, 뭐, 예, 청송군, 뭐, 청도군, 군수. 그러니까 법정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단체장 그냥 뽑아요. 네, 뽑으면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선거구 획정의 이슈가 좀 있어요. 네, 선거구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보시면 지방의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도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 근데 비례대표는 좀 차치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을 보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광역의회, 광역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를 운영합니다. 예. 그렇죠. 한 지역에 하나 뽑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요. 근데 보시면 기초지방정부 안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이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로 분할해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강남구, 서울의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구청장은 법정 행정구의 강남구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국회의원은 그 안에 세 명 있습니다. 강남 갑을병 해서 세 명의 국회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그 서울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을 강남에서도 뽑아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서 강남에 세 명 나오게 보면 예 국회의원 선거구 그러니까 선거구가 둘이 있는 경우 예 국회의원 선거구 둘로 분할해 나와요. 광역의원, 광역지방의원 후보자로서 이제 강남 갑에 출마할 수도 있고 강남 을에 출마할 수도 있고 강남 병에 그러니까 세 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아유 잘못 얘기했네. 거꾸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 다시 정정할게요. 헷갈리니까. 지역구 의원을 뽑는 경우, 그러니까 그 강남구의 지역 의원,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뽑는 경우, 이제 뭐냐면, 세명 그 지역구를 나누게 돼요. 예. 강남, 갑, 을, 병. 예. 으로 뽑아서 이제 세명이 되는 거죠. 인원수는 세명이 되는 거예요, 세명이. 근데 이제 뽑을 때는 그냥 강남구에서 뒤에 지역구 선거라고 나와 있지만, 세명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강남구에는 강남구청장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국회의원은 가불병 지역을 각각 한 명 선출이 돼요. 그러면 기초 지역 강남의 구의원은 몇 명이냐? 세 명이 돼야 돼요. 세 명.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뽑을 때는 가불병 지역을 나눠서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지역구 선거가 강남구를 통으로 해요. 그리고 1, 2, 3등이 뽑히는 방식입니다. 그게 기초고요. 예, 기초고. 그다음에 광역 정부는 그냥 구역 전체를 하나로 선거구로 설정해서 예, 이제 뽑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서울특별시 예, 의원, 경기도 의회 의원. 그러니까 수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비례대표는 전체 의원의 10분의 1은 비례대표로 뽑게 되죠. 그 정당 명부식 선출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국회의원은 당적을 갖고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당적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적 보통 갖고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뽑힐 만한 사람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6, 7, 8 정해서 일정 비율만큼 뽑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당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비례대표 입후보자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 5명의 뭐 비례대표를 뽑을 수 있어 그러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1순위에서 5순위에 누군가 이제 그 비례대표를 못하게 됐을 때는 쭉 순위가 이제 한 명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방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선출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기초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10분의 1 정당 명부씩 선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지역, 기초지방의회, 뭐 강남구, 무슨 수성구, 대구 수성구 이런데, 그러니까 수성구도 마찬가지로 수성구 제가 알기로 그 두 명입니다. 수성구 가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성구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해요. 하는데 몇 명을 뽑냐? 두 명을 뽑는 겁니다. 왜?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은 가불을 딱 지역을 이제 경계를 나눠서 그 지역 내에 표를 모아서 최다 득표자가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근데 수성구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두 명을 뽑는데 그렇게 엄밀하게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 수성구에서 전부 중에 1등, 2등이 이제 구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법정, 행정구역에서 한 명만 당선이 되는 거고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감 선거도 한 명. 교육감이 두 명일 수는 없죠.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교육행정계 수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역할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 행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통할하는 자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통할하고 관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장이기 때문에 리더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한 명을 보통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예, 그렇죠. 교육감 선거는 광역 단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뭐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예. 그리고 이제 각 시급은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해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행정부의 장은 예, 무조건 한 명씩만 뽑아야 되는 거고 지방의원 선거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준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번 온라인 강의는 이제 선거구 운영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안 하고 지금 이번에 온라인에서 패스하고 지나간 그 선거제도 관련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하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예, 정당 참여와 정당 배제의 논리에 대해서 추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러니까 14일 날은 저기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 19일쯤인가 19일 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